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오늘의 시황 분석과 함께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해보아야 될지 점검해보고자 하는데요. 세계 시장의 흐름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전이 필요한 이유와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요소수 부족 현상에 이어서 중국에 또 지나치게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들이 다시 한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 지주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한밤에 테슬라가 급락했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버행 우려가 있던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은 암호화폐도 대부분 하락하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다는 부분, 하루 동안 51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NC소프트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까지 매도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가라앉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911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 지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 악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가장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이슈들 항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기관 보유 매물에 대한 의무 보유가 해제되면 오버행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SKI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많은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금일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이 현재 글로벌 시장의 공급난 우려와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한국 증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역시 한국보다는 미국이라는 투자 심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는 내러티브가 자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금일 기관은 2,355억 원, 외국인은 237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만 2,352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일 11월 10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2,9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87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일 영화 모바일 게임 케일 뉴딜 지수 계속해서 영화와 콘텐츠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부분들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 관련 쪽과 또 VR, AR로 대변되는 가상 공간에 대한 이런 메타버스 쪽 계속해서 게임으로 시작되는 NFT,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게임, 엔터주, 영화 콘텐츠들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 나머지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머치팍이 11월 키워드로 계속해서 NFT와 블록체인, 2차전지, 요소수, 친환경 디지털 전환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덱스터와 위메이드, 하이브, NP, 솔루스 첨단 소재, SK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심텍과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동아기업, FNF까지는 대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네이처 홀딩스라든지 나노 신소재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은 가치 투자 종목으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 테크와 한양 디지텍이 우주 관련된 쪽에서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광과 대성홀딩스는 살짝 움직이지만 항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심텍에 관한 업황 속에서 대덕전자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세스도 개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PNT가 이러한 어려운 장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오징어 게임 2탄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버키 스튜디오와 또 바른손 쇼박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에도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쪽에서는 게임빌이라든지 룽투코리아, 컴투스, 데브시스터즈까지 10% 이상 올라가면서 다양하게 실적과 게임주들이 엮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측면에서 위직 스튜디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제14호 스펙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몇몇 급등하는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NHN이라든지 크래프톤, 펄어비스와 같은 K-뉴질스 게임즈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은 NFT와 메타버스에 포위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컴투스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주들이 시장의 상위권을 싹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룽투코리아까지 나오고 있고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관련 미디어 쪽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날 결제 관련 쪽 이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또 껴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와 비덴트와 같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FT 쪽에서 최근 많이 상승했던 서울 옥션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PNT와 한전기술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PNT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리튬 배터리 제조사 허페이 거시안 배터리와 최근에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끌고 있는 뉴스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이자 쪽에서 치료제가 이제 출시될 예정으로 내년 1월, 2월부터는 급변하게 위드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년마다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와 AI, 블록체인, NFT 쪽이 움직이는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가장 큰 수혜주로 끝없이 상승이 되고 있고요. 개별 움직임 쪽에서는 세미시스코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부족 현상을 급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소수 이외에도 해외의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들을 좀 한번 챙겨봐야 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도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리튬 관련 배터리 쪽도 원자재 부족 현상이 예측된다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SKC를 비롯한 동박이라든지 음극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시멘트 주도 요소수 관련 쪽으로 잘 버티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본의 요소수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차 전환이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 소재 부족 현상은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에 대한 이런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뉴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들 또한 리튬 코발트 소재를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루빨리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스코는 에디슨 EV로 변경한 세미시스코의 관계사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영향을 또 받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공장에 생산한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2026년도까지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쌍용차 인수 관련 쪽으로도 계속 세미시스코가 작전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 32포인트, 코스닥 1000선이 한참 붕괴된 가운데 세미시스코는 연속 3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풀려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 싸이월드의 대주주인 인트로메딕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소외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NFT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에테리온이 레키로나가 또 유럽에서 치료제 승인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유일하게 버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NFT 관련주로 바른손이 떠오르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켓 플랫폼 엠플라넷에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큰 부담 없이 작품을 소장 및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쪽에 NFT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2 제작 관련된 내용으로 버키 스튜디오와 초록뱀 미디어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더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화 벽돌만 만들던 포스코 케미칼이 세계 유일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양산하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조 흑연 음극회사 지분을 또 15%를 더해서 인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년간 일자리 25,000개를 지원하는 포스코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이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원전 150기를 건설한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대란이 매우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전 개발이 속속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쪽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관련주의 급등세를 부추기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가장 크게 해당이 되고 있고 해외의 원자력 발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진파워도 큰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생산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신기계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전 KPS와 BMT까지 같은 원전 사업 쪽의 뉴스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강세는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원전을 15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쪽으로도 뉴스가 나온다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계획대로 2035년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47기가와트 늘리려면 원전 건설에만 3,700억에서 4,400억 달러를 투입해야 된다고 블룸버그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대란과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소식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전 건설 비용 조달 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덜한 것도 중국의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로 건설 비용의 70%를 국영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서 조달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원전 발전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중국 원전 건설 비용이 3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탄소 배출 규제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면서 또 마그네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가격도 중국 정부의 생산 통제로 인해서 지난달 기준 톤당 356만 원을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의 소재로 쓰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NK물산이 마그네슘 제2요소 대란 우려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10%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알루미늄 관련주에서는 PJ 메탈이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마그네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에 크게 집중되는 원자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위지트는 자회사 T사이언티픽을 통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또 비트코인 쪽에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요소수 대란 속에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 탓에 마그네슘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마그네슘 관련주로 또 아진 산업이 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진 산업은 마그네슘 합금 판재 성형과 접합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합금 판재용 프레스 장치 및 프레스 가공 방법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량이 통제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너지 대란의 뜨거운 원전주 탄소 중립에 대한 뉴스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제의 기준으로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그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한전 빅4 기조연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 매우 험난한 길인 만큼 꼭 가야 될 길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원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탄소중립위원회는 원전을 사실상 배제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 루마니아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소형 원자로 SMR에 특화되어 있다는 부분, 우리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길이라는 부분, 탄소 감축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지만 최근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SMR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시설인데요.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안팎이라 대형 원전 대비 붕괴율이 낮고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처 인근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의 맞춤형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탄소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SMR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을 멈춘 탓에 유럽 국가들은 탄소 중립에 맞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SMR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2035년도까지 50%로 감소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셈이 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SMR 개발에 약 1조 3,600억 원대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추진 전까지는 원전 강국으로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SMR 쪽에 특히 다수의 핵심 기술을 갖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내 역시 탄소 중립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5,832억 원을 들여서 정부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을 위해서 SMR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대안으로 국내에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높은 피동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이라 간접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에너지 수요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형 원자 모듈 SMR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 운전의 기술이 담보돼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자율운전 소형 원자로 연구센터를 이끌면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원전 사고의 58%가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자율운전은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에 강조가 되고 있고요. SMR의 수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도 SMR 시장 규모가 390조에서 6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71종 이상의 SMR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에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세계가 모두 실현해야 되는데 전력난이 오고 있고 결국 탈원전을 유턴해서 다시 세계가 SMR 시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유럽은 기상 악화까지 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자 주요국들이 전력난 타개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도 SMR 투자에 나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원전기업 테라파워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10년 내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나트리움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이 17개, 러시아가 17개, 중국이 8개, 영국이 2개 등의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경제적과 안전성,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SMR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구축하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까지 절감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앞으로 SMR 시장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팍과 함께 금일의 뉴스들을 살펴보셨고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부족 현상에 따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과 같은 탄소 중립 원전 관련된 기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